인도네시아가 천도를 계획하고 있다. 지금 40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40조 원을 들여서 8월에 새로운 수도 건설을 시작한다. 올 8월입니다. 2022년 8월. 이게 사실 2010년대 중반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2018년인가 2019년에 아예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는데 천도 계획을 발표했죠. 그 다음에 올해 드디어 첫 삽을 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인도네시아 수도가 어딘가 헷갈리시는 분들 계시죠? 자카르타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 축구 선수들이 어디 축구하러 가면은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자카르타입니다. 라고 시작하던 바로 거기. 축구 해설가 갑자기 예전에 그 안경 쓰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두꺼운 거. 국민 여러분 안녕 새벽까지 잠 못 이루시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자카르타입니다. 라고 시작했던 바로 거기가 이제 인도네시아 수도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약 1000만 명이고요. 참고로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2.7억 명입니다. 무지막지하게 인구가 많은 나라예요. 일본의 2배가 넘는 나라예요. 인구로 치면 세계 4위. 대단한데. 세계 4위입니다. 4위. 중국, 인도, 미국, 그리고 인도네시아. 세계 4위의 인구를 자랑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무지막지한데, 그러면 2.7억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수도 인구가 1000만밖에 안 돼요. 야,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야, 이거 괜찮은데? 야,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이거 갖고 이전을 하나. 야, 우리는 5천만인데 1000만이 몰려 사는데? 대한민국이 찌들어서 그래요. 우리가 대한민국인이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 아니 5천만도 1000만인데 2.7억 명이 1000만이면 이거 소도시 아니요?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우리 꼬레아의 입장이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하여튼 이것 때문에 인구 밀도가 좀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됐고, 또 인도네시아도 수도권이 있습니다. 요 앞에 있는 걸 짜서 자카르타, 뭐 백세, 대포, 뭐 탕제라 이런 걸 앞자를 따서 자부데탑백이라 그러는데 인도네시아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이 이렇게 있는데 이 면적이 한국 수도권의 반밖에 안 돼요. 우리가 12,685제곱인데 여긴 6,300이니까 거기 인구가 우리나라 수도권보다 더 많이 몰려있어요. 3,100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도권보다 인구 밀도로 따지면 거의 2배가 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거다. 굉장히 많이. 2.7억 명이라는 인구가 굉장히 커서 크게 보이지만 뭐 그래도 또 대한민국인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수도권인데 전체 인구 2.7억 명이라며 11%밖에 안 몰려있네. 야, 경기도 서울 치면 우리나라 30% 있지. 야, 뭐 이 정도면은 뭐 널널한 나라 아닌가? 라고 생각을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자꾸 얘기 드리지만 대한민국을 입장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게다가 이 인도네시아는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면적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큰데요. 한반도의 9배. 남북한 합친 거의 9배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크냐? 실제로 갖고 오면 프랑스의 거의 3배짜리 나라입니다. 이제 유럽다가 잘라온 거거든요. 파란색 인도네시아고 이 뒤에 있는 게 유럽이죠. 프랑스의 3배예요. 국토 크기가. 뭐 잘만 붙이면은 뭐 유럽 웬만한 거 붙일 수 있죠. 이런 섬나라인데 고민이 아까 얘기했던 거 비슷한 고민이 있는데, 섬이 크게 4개로 나뉘죠. 이쪽에 수마트라, 자바, 보르네오, 뉴기니로 나뉘는데 문제는 얘네 인구가 다 여기에 몰려 있어요. 인도네시아 가보신 분들 압니다. 이 뉴기니는 전 안 가봤어요. 저 다큐멘터리만 봤는데 여기는 정말 정글이고 열대 정글을 연상케 할 정도로 뭐 그런 데고, 대부분의 사람이 자바섬에 있어요. 1.5억 명이 삽니다. 근데 자바섬의 면적이 인도네시아 국토의 6.7%이기 때문에 6%의 인구의 56%가 몰려 사는 거예요.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국토의 6.7%의 인구의 56%가 몰려 산다. 그게 심각한 건가? 라고 우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 자료 준비하면서 야, 이거 우리 설득이 안 되겠는데? 야, 이거 설득이 안 되는데? 이게 설득력 있는 자료가 돼야 되는데 아무리 만들어도 6.7%에 56%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다, 왠지. 야, 이거 뭐 적당히 몰려 사는 거 아닌가? 원래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설득력이 없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조사를 해봤는데 대한민국은 정확하게, 인도네시아는 6.7%에 56%가 몰려 살았죠. 대한민국은 정확하게 6.7%에 90.8%. 아니 근데 도시만 따져 그렇지. 도시만 따져서 얘네도 뭐 자카르타하고 치면은 훨씬 올라가겠죠. 훨씬 올라갈 텐데 도시만 따지자면은 뭐 그쵸, 어디 뭐 이런 걸로 천도를 하나? 자네 그 정도면은 옆에 땅 좀 더 만들어봐. 신도시 계획 하나 세우고. 야, 그러면 되지. 그 오른쪽에 이렇게 신도시 세우고 제2, 제3 신도시 모르나? 아, 대한민국 그런 거 배워가지. 그런 거 하면 금방인데, 뭐 하여튼 우리 뭐 도시만 따지는 뭐 착시 효과는 있지만 조금 설득력이 없는 건 여러분이 그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듣고, 다른 나라들 분들은 설득력 있게 지금 다 듣고 있어요. 야, 그 넓은 국토에 6.7%에 56%가 몰려 살아? 야, 너네 천도해야겠네. 걱정이 많겠구만. 아이고, 야, 그렇게 사람들이 많으면 교통 심하지 않아? 라고 다른 나라 분들은 대부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천도 얘기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자바섬만 보면 좀 많긴 해요. 대한민국 1.2배 면적인데 1억 5천만 명이니까 대한민국보다 조금 더 큰데 우리는 5천만인데 얘네 인구 밀도가 훨씬 높다라고 볼 수 있죠. 혹시 관심이 있으실까봐 인도네시아 선별 인구 배치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요 수마트라에 5,700만. 와, 인구 진짜 많다. 5,700.
여기에 1억 4,500만. 둘이 합치면 2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섬들은 여기 있는 섬들은 이쪽은 거의 인구가 굉장히 적죠. 굉장히 희박하고 수마트라와 자바에 이제 거의 다 몰려 사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겠다는 거다? 요로 가겠다는 겁니다. 보르네오 섬 옆에 있는 요쪽으로 수도를 이전하겠다라는 게 이번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가보신 분 알겠지만 교통체증이 박살나는 걸로 유명합니다. 평균 시속 10km로 유명한 도시고요. 게다가 이번에 수도를 이전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게 있어요.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카르타 도시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라앉고 있다. 이게 유명해요.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라앉고 있는 도시가 자카르타입니다. 몰디브 아닙니까? 몰디브는 가라앉고 있는 게 아니라 해수면이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가라앉는 거죠. 몰디브는 이렇게 있는데 자꾸 해수면이 올라오는 거죠. 이놈이 올라오는 게 문제인 거고, 자카르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가 내려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내려가는 게 이제 문제인 나라입니다. 여기는 왜 자기가 가라앉고 있냐? 여기는 사람도 워낙 많고 기본적으로 도시에 대한 계획을 짤 때 이 지하수를 퍼내는 거를 너무 막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어떤 큰 건물들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지하수를 퍼내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지하수층이 내려가면서 이 땅 집안이 이렇게 가라앉는. 10년간 2.5m가 가라앉았다 그러니까 이거 미친 거죠. 10년간 2.5m면 이거 뭐 옛날에 3층짜리 집에 1층에 날아간 거죠. 실제로 그래요. 가서 사진들 나온 거 보면은 과거 자기가 살았던 3층짜리 집인데 1층까지가 바다가 됐어. 그래서 2층부터 집이에요. 이런 게 북부 자카르타에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50년이 되면 95%가 가라앉을 거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자카르타 생김새 아까 보셨지만 이 북쪽을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카르타가. 여기가 바다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지하수를 퍼내서 집안이 침하되고 있는 거죠. 나중에는 이렇게 바다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쏙쏙쏙 가라앉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5m 이상이 가라앉을 걸로 여기는 5m가 날아갈 것 같고요. 이렇게 2025년만 돼도 굉장히 크게 가라앉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뭐 대탈출을 하는 거죠. 1,000만 이상의 인구, 3,000만 이상의 그 수도권이 지금 대탈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가 정말 놀라운 나라인 게 훌륭한 나라예요. 왜냐? 인도네시아가 세계 4위 인구 대국이잖아요. 그 옛날에도 그랬냐? 옛날엔 아니었어요. 옛날에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그렇게 인구 대국이 아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인도네시아 인구가 1960년에 1억이 안 됐습니다. 2020년에 2억 7천만. 이 뒤로도 더 있어요. 저 1900 초반까지 가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곡선을 상승 직선이라고 해야 되나? 이 상승률을 보이는 나라가 세계에 몇 나라 없습니다.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 1900년에 2700만인데 120년 만에 10배가 됐어요. 물론 우리도 많이 늘었는데 우리는 10배 안 됐죠. 우리는 조선 말기만 해도 1500만 뭐 1400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3배밖에 안 됐잖아요. 이 나라는 10배가 된 나라이기 때문에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당연하겠지만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그렇지만 인구 피라미드가 멋쟁이 그 자체죠. 세계 4위 인구 대국인데 평균 연령이 29세. 대한민국은 현재 43.4세. 2030년에 50세. 볼수록 놀랐다. 어떻게 2030년에 50세가 되니? 2030년에 50 이하는 어디 가서 나이 먹었다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50 이하는 2030년이 되면 평균 미달이잖아요. 뭐 애라고까지 얘기하긴 뭐하지만 48, 47 그 정도면 청춘이지 청춘. 인도네시아는 29세예요. 게다가 이거 생긴 걸 봐. 이 환상적인 모습을. 와, 여기 뚱뚱한 거 봐요. 와, 여기 뚱뚱한 거. 아직 멀었다. 아직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엄청난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자,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으로 돌아오면은 수도 이전하는 도시의 새 이름은 자카르타가 아닙니다.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자카르타가 아니라 뭐라고 부를 거냐 우리가? 누산타라라고 부를 거예요. 여기로 갑니다. 여기 칼리만탄이라 그러는데 요 섬, 보르네오 섬이 위쪽은 말레이시아 거고 여긴 브루나이 있고 요 오른쪽이 인도네시아 거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섬을 이제 칼리만탄 섬이라 그러는데 그 옆에 누산타라라는 그 열도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누산타라라는 도시를 만들 예정이에요. 수도를 이전하면 우리로 치면은 서울이 부산으로 가던가 서울이 뭐 강릉으로 가던가 서울이 광주로 가던가 그게 아닙니다. 얘네는 만들고 있어요. 만드는 게 무슨 뜻이냐? 진짜 만들고 있어요. 얘 부지입니다. 야, 이게. 인도네시아 2억 7천만의 수도가 될 그 부지예요. 열대 우림 지역이라 그랬는데, 야, 이거 언제 파서 도시를 만드나? 여기 지금 정부 관계자들이 와서 보는 거예요. 야, 여기가 우리 따위가? 이러면서. 여기는 아파트고, 야, 여기는 대통령궁이고, 여긴 박물관이고, 이거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물론 조금 파고 있죠. 이제 도시 삽 뜨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삽을 뜨고 있기 때문에 사진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구글링을 해서. 야, 얘네 할 거 장난 아니겠는데? 야, 이거 되나? 일단 그 뭐 2, 3년 만에 천도를 한다 그러는데 이거 되나? 이거 밀고 뭐 짓는데 10년은 걸릴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거 모기 때문에 뭐 될까? 개인적으로 이거 언제 파?
게다가 이 넓이가 조금 넓은 게 아니에요. 뭐 서울의 몇 배입니다. 서울의 몇 배. 야, 이거 대역사를 넘어서 야, 이거 반백년 깎아야 되는 거 아닌가? 반백년? 이거 뭐 언제 다 하고 있나? 도로가 한 대만 몇 년 걸리겠다. 하여튼 이런 게 지금 인도네시아 천도 계획입니다. 2022년에 착공, 올해 착공이고요. 지금 수도를 이전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2024년이에요. 이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네. 야, 우리나라도 빨리빨리. 뭐 이게 대세긴 하지만 저걸 밀어서 이건 좀 가상도입니다. 조감도. 이걸 만들겠다고 2년 만에. 게다가 150만 명 이상, 1차로 150만 명이고 몇만 명 갈지 모르죠. 그걸 만들겠다는 건데 전체 예정 면적이 서울시의 4배다. 얘네도 이거 좀 만만디 할 줄 알았더니 장난 아니구나. 성격이 그렇게 급한가? 하여튼 뭐 이거를 빨리빨리 짓겠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조코 위도도, 우리가 조코위라 그러죠. 조코위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19년에 저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카르타는 비즈니스와 금융도시로 만들고 새로운 수도인 누산타라는 행정수도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금융수도와 행정수도를 분리하겠다. 금융도시와 행정수도는 간다. 그리고 우리는 뭐 2, 3년 만에 해야 돼. 그럼 어딘가를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인도네시아가 딱 봤을 때 새로운 행정수도를 허벌판에 만들어서 빠르게 이전해가고 아직도 하는 그런 멋쟁이 나라가 있거든요. 빨리빨리의 나라. 제가 괜히 유튜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나라를 벤치마킹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어디냐? 뭐 어디겠어요? 이 갖고 온 이유죠. 자, 킹한민국의 그 5천만 인구 중에 1,000만이 몰려 사는 나라인데요. 행정수도를 나라의 중심에 허벌판을 밀고, 허벌판까지는 아니었는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우리 옆에 다른 시티 있고 쟤네처럼 열대 뭐 우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렇다. 쟤네 입장에서는 허벌판에 행정수도를 이렇게 근사하게 만들어서 무난하게 세종시로 갔다. 이거를 벤치마킹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실제로 2019년에 조코위가 천도계획을 발표하면서 바로 한 게 뭐였냐? 대한민국과 MOU를 체결했어요. G2G, 국가 대 국가 협력 요청을 맺고 수도 이전 및 개발에 대한 기술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2019년 KCT 네트워크 프로그램. 자랑스러운 K 컨텐츠가 저기까지 가는 거죠. KCT 네트워크를 저 인도네시아 수도에 쫙 깔아서 뭐 지하철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다 KCT처럼 우리 세종시처럼 이렇게 만들고 싶다. 스마트 도시로 만들고 싶다를 협력 요청을 해서 실제로 인도네시아에 여러분이 조금 있으면 2024년 되면은 KCT가 뭐 우리 입장에서 걔네는 그렇게 안 생각하겠지만 KCT가 이제 보이는 거죠. 스마트 시티를 기본으로 구상을 하고 공무원 주택, 시범단지 어떻게 했습니까? 도로 어떻게 깔았습니까? 집값 어떻게 잡았습니까? 못 잡았어요. 무슨 소리야? 이게 잡히고 있어요. 옛날에 못 잡았지. 그 다음에 뭐 땅은 뭐 어떻게 했습니까? 뭐 어디는 뭐부터 해야 됩니까? 도로망을 먼저 해야 됩니까? 뭐 극장을 먼저 세워야 됩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하고 이거 잘해서 이제 KCT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얼마 전에 한국인도 협력망도 출범을 했습니다. 한인리 협력망 출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딱 있죠. 게다가 이것 때문에 바로 며칠 전 7월 28일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방한을 했죠. 오셨어요. 관심이 없겠지만 인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불과 며칠 전에 와서 이거에 대한 협력을 했죠. 도장도 찍고 사인도 하고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이것도 하셨는데 별다른 뉴스는 잘 안 됐어요.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 프로젝트, 아까 말한 KCT 건설 프로젝트에 협력을 하기로 했던 게 바로 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서 조코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새로운 협약으로 인도네시아 신수도의 인프라, 전자정부, 스마트시티 시스템 구축에 KCT 적극적으로 협력할 토대를 우리는 마련을 했다. 양 국가의 건설 및 물 공급 등 새로운 수도 개발에서 파트너십을 이미 시작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해줬습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산업, 광산 및 자동차 철강산업 등에서 한국과 투자 협력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더 추진할 의향이 있다. 이건 왜 했냐면 갑자기 뭐 도로 뭐 건설 만들고 도시 만드는데 전기자동차, 배터리산업 얘기를 왜 하냐? 이유가 있죠.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아시는 바로 그 떡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배터리 강자인데 LG에너지 솔루션 컨소시엄이 인도네시아에 얼마 전에 한화 11조 원 투자를 선언을 했었죠.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4월입니다. 4월. 갖고 오지 않았었는데 이때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기업들,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들과 어떤 니켈 광산에 대해서 배터리 투자 협약을 맺은 건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박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인도네시아가 세계적 광물 부국입니다. 당연하겠죠. 땅 크기를 봐요. 일본의 5배인데 일본의 5배 땅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광물 부국이고 특히 배터리에 많이 쓰이는 니켈 매장량이 세계 1위예요. 전 세계 24%, 4분의 1을 인도네시아 갖고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맨날 이 니켈 해서 원강으로 파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니켈 원강을 수출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제는 원광으로 수출을 안 해. 그럼 뭘로 수출을 해? 이거를 자기 나라에서 1차권, 2차권 가공을 한 다음에 가공품으로 수출하겠다. 니들이 니켈을 갖고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니켈 광산에 투자를 하든지 자기네 나라 1차, 2차 업체에 투자를 하든지 해서 가져가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LG에너지솔루션이 대표적으로 컨소시엄을 모아서 많은 배터리 업체들을 모아서 11조로 투자하겠다고 들어가겠다고 선언을 한 거고 조코비 대통령이 아주 만족을 했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LG 컨소시엄 패키지는 세계 최초의 니켈 채굴부터 배터리 재활용까지 인도네시아 내에서 해결하는 엔드투엔드 사업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야 내가 금지하니까 니들이 와서 투자를 하는구만. 그래서 힘을 얻고 요즘에 얘기하는 게 보크사이트 안 팔어. 구리 안 팔어. 좀 있으면 파뮤도 안 팔 것 같은데? 그대로는 수출을 안 하겠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기네 나라 안에서 1차건, 2차건 만들어서 파뮤는 안 되는데 우리 라면에 들어가고 과자 들어가는 건데 도크 사이트건 뭐건 자원 대국이니까 그거 다 1차, 2차 업체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와서 투자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코이 대통령이 왔을 때 이건 3월 사진이긴 한데 현대차 방문했죠. 현대차 방문해서 한국 전기차 최고입니다. 왜 이렇게 좋아요? 소리가 좋네요. 이 얘기하는 게 현대차를 이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전기차 만드는 회사들이 어디에 들어와서 돈을 쓴다? 자기네 들어와서 돈을 쓰기 때문에 현대차 좋아요. 11조 훌륭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할 수 있고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우리 요즘에 조금 내용을 아는 분들은 이런 얘기 하겠죠. 아니 현대차건 새로운 수도 천도건 다 좋은데 니들 전투기 개발 분담금이나 갚아라. 요거 분명히 나올 거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전투기 만들기로 해놓고 1.6조 원 중에 몇 프로 내기로 해놓고 니들 지금 연체액이 8천억이라며 이거 안 갚냐? 이거 이제 떴거든. 뜨니까 이제 와서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갚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분명히 계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갖겠다 그래요. 갖겠다고. 아마 요번에 와서 얘기를 했을까 아직 뉴스로 안 나오고 있던데 대통령이 왔으니까 뭔가 타협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원자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보크사이트, 니켈, 구리, 파뮤 이런 게 들어올 가능성도 있죠. 아직 조코이 대통령이 왔으니까 이제 아마 협약을 할 텐데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물 지급. 이거 오랜만에 듣습니다. 이거 현물 지급. 이거 옛날에 불곰 사업해서 러시아가 헬기 보낸 그거. 아직도 러시아는 덜 갚았을걸요, 그거? 헬기 보내고 무슨 보내고 탱크 같은 거 보내고 보내고 그러다가 우리가 그 기술로 후루룩 짭짭해갖고 이번에 형제나라 폴란드에 다시 보냈더니 형제나라 폴란드가 그거 갖고 러시아가 싸우는 이런 환상의 이런 게 됐다는 게 믿기지 않는 이게 A가 B한테 보냈더니 B가 C한테 보내더 C가 A랑 싸우더라. 라는 게 그런 게 있었는데 하여튼 이번에 인도네시아는 또 원자재로 갚을 확률도 있어 보이고 결론적으로 인도네시아가 천도를 하고 이 열대우림을 도시로 만드는 정말 대역사죠.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대역사인데 이 대역사를 하는데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LH도 여기 계약을 한다 그러고 우리나라 건설사들도 다 같이 가서 아마 대형 역사를 이룰 날이 멀지 않지 않았을까. 착공이 시작됐다.